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손보겠다고 계속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도 자국 우선주의는 마찬가지여서 손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더구나 공화당이 생각하는 개정 방향은 미국 기업들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생각하는 쪽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해도 바이든은 거부권 행사로 공화당의 여러 시도에 맞설 수 있습니다. And look, here's the bottom line. Republicans gain control of Congress and pass a nationwide ban on abortion. I will veto it.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했기 때문에 기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북한 핵과 인권 문제에 강경론을 펼쳐와서 비판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했던 대북 정책의 핵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공화당은 추가 지원 예산을 무조건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원을 끊진 않겠지만 축소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방향은 같아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И борьба за американскую гегемонию требует продолжения поддержки Украины, требует продолжения гибридной войны с Россией. Поэтому фундаментально я не ожидаю. 중국과는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인데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집중하며 중국에 대한 강경책은 계속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중간선거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하원 장악으로 차기 하원 의장이 유력한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는 지난달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하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백지 수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극우 성향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도 공화당 체제 아래서는 우크라이나로 한 푼도 보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The only border they care about is Ukraine, not America's southern border. Under Republicans, not another penny will go to Ukraine.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건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진보파 민주당 하원 의원 30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분쟁 해결과 휴전을 위해 러시아와의 직접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하루 뒤 서한을 철회했지만 민주당 내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정치권에 퍼진 전쟁 피로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의회 장악에 위기감을 느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승리로 가는 길을 멈춰선 안 된다며 변함없는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The help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free world is providing to us and all the sanctions imposed against Russia sees and believes that it is better not to start a war against freedom at all. 한 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군사적, 재정적으로 520억 유로, 72조 원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이는 유럽 전체가 지원한 40조 원의 2배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려면 우크라이나의 우호적인 미국 내 여론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악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선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미국 민주당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뉴저지주 3지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이기고 3년임에 성공했습니다. 한국계 3선 의원은 김창든 의원 이후 무려 26년 만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역임한 앤디 김 의원은 2018년 의회에 입성한 후 2020년 재선에 성공했고 올해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 새로 편입되면서 일찌감치 승리가 예상됐습니다. 3선으로 중진 대열에 들어선 앤디 김 의원은 이제 당 지도부 입성에 도전하는 등 한국계 미국 정치인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민주당 하원의원은 워싱턴주에서 재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서울이 고향인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인 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1살 때 미국에 갔습니다. 지난해 의원 취임식 때
한복을 입고 참석해 화제가 됐던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미국 사회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민주당 강세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재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천 출신인 김 의원은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령 괌으로 건너가 중고교를 다닌 뒤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이후 친한파로 꼽히는 에드 로이스 전 연방하원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공화당 하원의원도 캘리포니아에서 재선이 유력합니다. 민주당인 텃밭인 캘리포니아에서 고전이 예상됐지만 개표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줄곧 앞서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흥국생명이 5억 달러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을 예정대로 조기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만기일을 단 이틀 앞두고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금융당국 주도로 5,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흥국생명의 환매 조건부 채권, RP를 4대 시중은행이 매입하는 방식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대주주인 태광그룹에서 추가 자금을 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보험사는 자금 중개기관이 아니어서 건전성 제고나 유동성 확보 목적이 아니면 RP 발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금융당국이 차환 발행을 위한 건 유동성 확보에 해당해 RP 발행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규정하면서 자금 확보에 물꼬를 터줬습니다. 이에 따라 흥국생명은 연말 지급 여력, 즉 RBC 비율에 대한 걱정 없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사들이 150% 이상의 RBC 비율을 유지하게끔 권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가지고 바로 상환을 했다라고 하면 그 RBC 비율이 150%를 하회하게 되는. 일단 이번 조기 상환으로 급한 불은 어느 정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보험사들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고요. 콜옵션 미행사로 인한 여러 가지 시장 잡음들을 일정 부분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이라 투자자들 대부분 자금 집행을 완료했다는 점과 회사채 불안이 여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자금 시장 경색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코로나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해 PCR 방식의 검사를 하려면 코나 입에서 검체를 채취해야 합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유리로 된 차단벽을 쓰지만 감염 위험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채취된 검체는 별도의 진단시설로 옮겨져 유전자 증폭 절차를 거치고 결과는 반나절 이상 기다려야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의료진 없이도 검체를 채취하고 현장에서 PCR을 통한 진단이 가능한 통합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사람 모형을 앞에 두고 긴 형태의 로봇팔이 움직입니다. 끝에 달린 면봉을 코에 넣어 검체를 채취한 뒤 용액에 넣습니다. 환자가 나가면 사람이 용액에 담긴 검체를 집어 분석 장비에 넣습니다. 이어 검체의 유전자 추출과 증폭이 이루어지는 신속 PCR 기술을 통해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6시간에서 12시간 걸리는 과정이 최대 4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량의 검사 샘플만을 확장된 여론에서 냉각과 가열의 세밀한 온도 제어로 유전자를 고속으로 증폭할 수 있기 때문에 분자 진단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검체 채취와 신속한 진단이라는 특징은 새로운 신변종 감염병의 초기 확산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별진료소, 공항, 응급환경 등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경우 신변종 감염병 확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검체 채취 로봇과 신속 진단 시스템을 각각 분리해 사용할 수도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대응에도 활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인 팔컨 9. 한 번 발사에 이산화탄소를 336톤 방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도 문제입니다. 팔컨 9은 발사 후 1분여 동안 질소산화물 1톤을 쏟아냈는데 이는 자동차 1,400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양과 같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로켓은 케로신, 즉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오염물질 배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결책은 전기차처럼 로켓 연료를 바꾸는 겁니다. 우선 등유 대신 액체 수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사의 SLS 로켓과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트 로켓이 액체 수소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폭발 가능성이 크고 극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 발사체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로켓 업체는 생물 자원을 재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86% 줄인 바이오 연료 탑재 로켓을 개발 중입니다. 미국 우주 분야 스타트업은 지난해 바이오 연료를 탑재한 최초의 상업용 로켓 스타더스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Hybrid rocket engines, they're safer and inherently a little more environmentally sound and safe. 아예 연료를 태우지 않고 로켓을 발사하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마치 해머 던지기처럼 원심력을 이용해 최대 시속 8,000km로 로켓을 던지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11월 첫 발사 시험 이후 올해 9월 10번째 발사 시험도 성공했습니다. 이 업체는 연료 사용량은 4분의 1로, 발사 비용은 10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오는 2024년 상업 발사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Today we accomplished our 10th test flight, and it has proven that it is a system that is repeatably reliable. 성큼 다가온 민간 우주 여행 시대에 대기 환경도 함께 지킬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 4시.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엔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오늘은 잠과 식사량이 제한된다는 극기주 마지막 날. 그동안 계속된 강도 높은 훈련으로 피로도는 극에 달했지만 곳곳에 울려 퍼지는 훈련 교관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불려 바꿔내라. 예, 바꿔냈어. 목소리 불려 바꿔내라. 예, 바꿔냈어. 가족의 곁을 떠난 지 5주 만에 신병들은 제법 군인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20여 킬로그램의 군장을 메고 빠르게 도로와 산비탈을 행군하는 동안에도 속도는 줄지 않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먹는 전투 식량은 꿀맛 같습니다. 맛은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이제 해병대 정신이 시작된다는 본격적인 천자봉 정복이 시작됐습니다. 오르막길에선 지쳐가는 동기의 뒤를 밀어주며 함께 해내겠다는 굳은 결의도 다집니다. 동경 힘내 힘내. 훈련소를 떠난 지 5시간여 만에 드디어 극기주의 마지막 관문인 천자봉 고지에 올랐습니다. 1286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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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들이 싸웠던 그런 불굴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천자봉 운제산 426고지를 오르는 그런 훈련을 부슬비를 맞으며 20여 킬로미터를 돌아온 훈련병에겐 선임 해병들의 따뜻한 격려가 쏟아집니다. 이제 가슴에 달았던 노란색 명찰은 빨간 명찰로 바뀌었고 훈련병 신분이었던 이들은 어엿한 해병대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앞으로 멋진 해병이 되겠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대형 감귤 유통센터에서 오래산 감귤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은 인공지능 AI 기술이 접목된 감귤 선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시간당 198만 장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썩거나 흠집, 병해충을 입은 것 등 17개 문제점이 있는 감귤만 쏙 골라냅니다. 인공지능 특성상 학습을 거치면서 더 똑똑해져 감귤 분류 작업에서 사람보다 뛰어난 정확도 99%를 자랑합니다. 사람이 선별 작업을 한다면은 사실 정확도가 한 80%에서 90% 이하 정도로 됩니다. 이제 저희 AI 경우에는 이 컴퓨전 매트릭스 기준으로 했을 때 약 99%의 정확도가 나옵니다. 또 한 개 라인마다 시간당 감귤 33,000개를 선별할 수 있어서 사람 8명이 하던 일이 이제는 2명이면 충분합니다. 1년 가까이 인공지능 감귤 선별 시스템을 시범으로 써본 농협 측은 일손도 줄여주고 무엇보다 소비자가 외면하는 저품질 감귤을 정확하게 골라내 상품성을 높여준다며 만족스러워합니다. AI 기계를 설치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이제 절감이 되고요. 또 상품성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는 인공지능 선별 시스템 개발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때까지 필요한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판로 확보까지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흥원 측은 인공지능 선별 시스템의 정밀도를 높여 오는 2025년까지 제주 지역 농가와 농산물 유통센터 등 20여 곳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2014년) 러시아에 병합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맞붙은 요충지 헤르손주. 다른 세 개 우크라이나 영토와 함께 주민투표와 의회 승인을 거쳐 지난달 5일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으로 러시아 합병 절차를 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러한 헤르손을 극복하기 위해 맹렬한 반격을 펼쳐왔고, 친러시아 행정부는 지난달 19일 헤르손시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군은 결국 점령지였던 헤르손에서 철수하고 드니프로강 동쪽 건너편에 방어선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Приступайте к отводу войск и примите все меры,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ую переброску личного состава, вооружения и техники за реку Днеп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철군 발표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하일로 포돌리아쿠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일부 러시아군이 아직 헤르손주에 주둔하고 있어 철수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 평화회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회복, 러시아의 유엔 원장 존중, 전쟁 피해 배상, 전쟁 범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약속이 그것입니다. 앞서 지난 9월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퇴진을 평화회담 조건으로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의 평화협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 뒤에 푸틴 퇴진은 조건에서 빠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어딜 가나 밤거리는 가로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아 어둠 그 자체입니다. 자동차나 휴대전화 등의 불빛이 없으면 어디가 어딘지 구분조차 어렵고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가기조차 어렵습니다. 변전소 등 에너지 시설 40%쯤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 10분의 1쯤인 약 450만 명이 단전 피해를 겪고 있는데 수도 키이우가 심한 편입니다. 키이우 시당국은 도시 전체가 완전히 단전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300만 명의 키이우 주민의 대피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І майбутнє країни, і наше з вами майбутнє кожного з нас. Тому потрібно бути готовим. Ми не виключаємо, ми прораховуємо різні сценарії для того, щоб витримати, для того, щоб підготуватись. 가스 공급을 유지하는데도 전기가 필요한데 복구 속도가 전력망 파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전력은 물론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안에서 텐트와 침낭 등으로 혹독한 겨울을 대비하는 우크라이나 주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Це виживання. Це виживання. Це не 러시아는 최근 지상전에서 수세에 몰리자 암흑과 추위, 물을 무기화해 전력대란과 난방대란은 물론 식수대란을 초래하는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관련 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런 공격에 맞서 전력 등의 시설을 보호할 강력한 첨단 방공무기인 나삼스를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디가 종착점인지 알 수 없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다가오는 혹독한 겨울은 이번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복권을 발표하는 날이 다가오면 가게 앞엔 이렇게 복권을 사려는 사람으로 분주했습니다. 파워볼이란 이름의 로또식 복권인데 40차례나 1등의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당첨금이 무려 2조 8천억 원 넘게 쌓여섭니다. 말 그대로 파워볼 광풍이 불었습니다. Give most of it away and enjoy the rest of my life and help people to enjoy theirs too. 당첨자는 캘리포니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단 한 사람이 20억 4천만 달러의 주인이 됐습니다. 물론 화면의 이 남자는 당첨자는 아니고 복권을 판 가게 주인입니다. 그래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분이 좋은 건 메가잭폿 성지의 준이란 영예와 함께 100만 달러, 우리 돈 13억 7천만 원이 넘는 보너스를 챙겨섭니다. I wish I know who the person, but most people buy the tickets from me. They are from the neighborhood. So I hope one of them is going to be the winner. 파워볼의 주인이 되려면 모두 6개의 숫자를 맞춰야 합니다. 그 확률은 2억 9,220만 분의 1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카타르 정부가 지난주 보안 훈련 중에 숨진 3명에 대해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목숨을 잃은 파키스탄 국적의 소방관들입니다. 카타르는 다가오는 월드컵과 무관한 일상적인 훈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لتوضيح للأخ الصحفي أن يعني كان فقط هو مجرد تدريب اعتيادي في أحد مراكز التدريب التابعة للإدارة العامة للدفاع المدني ولم يكن له علاقة في سيناريوهات وتدريبات وطن أو في مجريات التجهيز والتحضير لاستضافة البطولة. 이같이 선을 그은 배경에는 월드컵을 앞두고 노동자의 사망과 장시간 근무, 강제 퇴거 조치 등 인권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외신들은 카타르 월드컵 시설 공사에 투입된 인도, 네팔, 파키스탄 등 이주 노동자 6,500여 명이 열악한 작업 환경 탓에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내무장관은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는 월드컵을 열 자격이 없다며 현장 점검차 대표단을 이끌고 카타르를 방문했습니다. Aber es ist doch so, dass die meisten einfach gesagt haben, es gibt Verbesserungen und die sind gut. Naja, ich möchte natürlich gerne hören, wie sie mit den Menschenrechten hier insgesamt umgehen. und 호주는 올해 월드컵 출전국 가운데 처음으로 카타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개선을 촉구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옆나라 바레인을 방문해 위험한 근로 환경을 우회적으로 지적했습니다. Non si può però dimenticare che nei nostri tempi c'è ancora troppa mancanza di lavoro e troppo lavoro disumanizzante. Ciò non comporta solo i gravi rischi di instabilità sociale, ma rappresenta un attentato alla dignità umana. 하지만 국제축구연맹 회장은 카타르와 걸프 지역이 전 세계에 기존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며 편견을 없앨 기회라고 두둔하면서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인구의 85%에 이르는 외국인 노동자가 혹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서방과의 화합을 기대한 첫 아랍권 월드컵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